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혁신성장 기회에 맞춰서 한국경제TV가 야심차게 준비한 혁신성장 코리아 진행을 맡은 한상추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아주 특별한 기업을 모셨습니다. 요즘 코로나라든가 이런 쪽에서 아마 시청자분이 많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 하나가 바이러스, 감염 방지 이런 얘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청자분의 어떤 기대라든가 그리고 요구사항에 맞게끔 오늘은 감염 방지 솔루션으로 업계 주목을 받고 있는 아폴론의 김종정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김 대표님 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 가지로 기대가 이렇게 시청자분도 많으실 거로 생각하는데요. 먼저 그 기업 소개부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아폴로는 2015년 설립된 이제 7년 차 된 벤처 기업이고요. 네네. 요즘 이제 많이 대두되고 있는 감염의 주요 원인인 생물막 형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실리콘과 산화연의 합성, 소재 합성 기술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카테터와 같은 이제 소모성 의료기기를 제조하는 스타트업입니다. 이 아폴론을 특별히 이렇게 기업의 브랜드 이미지로 가져간 어떤 특별한 배경 같은 거 설명해 주시죠. 잘 아시겠지만 이 네네. 아폴론이 그 그리스 신화의 올림퍼스의 12주신 중에 하나인데요. 제일 잘 알려진 건 아폴론이 이제 태양신으로 이제 알려져 네네네. 있습니다. 근데 태양신뿐만이 아니라 아폴론이 의술, 예술 그리고 진리, 그 궁술의 신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네네. 굉장히 다양한 그리고 다방면에 이제 다재다능한 신인데요. 저희가 이제 설립할 때는 소재 기술로 시작했지만 네네. 저희가 이제 제품 네. 이런 것들로 확대해서 다방면에 팔방미인이 되자라는 개념으로 해서 이제 아폴론이라는 사명을 짓게 된 것이죠. 다양한 감염 방지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네. 다양한 감염 방지는 어떤 것인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염의 원인 자체에서 이제 찾을 수가 있는데요. 네네. 이 박테리아들이 감염을 발생시키는 원인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주요 원인 중에 하나는 생물막이라고 하는 바이오필름이라는 것인데요. 그 바이오필름이 인체 세포에 침착이 된다든지 아니면 의료기기 표면에 들러붙게 되면 거기에서부터 이게 먹잇감이 돼서 다양한 증상을 일으키게 되거든요. 그래서 네네. 이게 요로에 가서 발견을 하면 요로 감염이 되는 것이고 기타 다른 호흡기에 있으면 코로나처럼 이런 호흡기 감염이 일어나는 이런 다양한 경로가 되는 것이죠. 네, 그거 상당히 무섭군요. 네. 지금 이제 말씀하신 표현 중에 생물막이다 이런 네네네. 표현을 쓰셨는데 이게 어떤 것인지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비즈니스에 연결되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생물막이라고 하면 굉장히 생소한 개념인데요. 네네. 그 박테리아들이나 세균들이 이게 증식을 하려고 그러면 본인들의 먹잇감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 먹잇감이 되는 것이 바로 생물막입니다. 근데 이 생물막이 형성이 되는 건 박테리아들이 이 세균 감염에 취약한 부분을 잘 찾거든요. 그래서 이게 의료기기처럼 이런 감염 방지하는 그런 기능이 없는 제품이라든지 이런 쪽에 본인들이 모여서 막을 형성해요. 그래서 이게 어떤 필름 이런 형태가 돼서 두께가 일정 부분을 넘어서게 되면 큐롬 센싱이라고 하는 그 유전자적 신호를 발생합니다. 네. 근데 사람으로 치면 이제 에베레스트를 정복하면 깃대를 꼽고 야호하잖아요. 그 신호처럼 네네. 이 세균들이 내가 여기를 점령했으니 이제 너희들은 증식해. 라고 하는 신호가 나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 생물막이 형성하게 되면 이미 박테리아의 감염이 시작됐다고 보면 됩니다. 근데 과거에는 그 뭐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생물막 이렇게 이전에 네. 차단하는 거 이전에 무슨 뭐 과산화수소인가요? 뭐 이런 쪽에서 약으로 이렇게 해서 네. 소독약으로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좀 생물막 그 처리하는데 좀 한계가 있어서 생물막 처리하는데 그 생물막 처리를 어떻게 하는 건지 네. 네,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생물막을 네네. 이전에는 이전 기술들이 좀 이제 백그라운드에 있어야 되는데요. 이전에는 코팅이라고 하는 방법을 많이 썼어요. 그래서 네네. 이제 제품을 만든 후에 그 위에 화학 약품을 올린다든지 아니면 금은 팔라듐이라고 하는 익히 알려져 있는 항생 금속들이 있습니다. 그런 네네. 금속 나노 입자들을 코팅하는 방법인데요.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표면 위에 화학약품, 과산화수소를 올렸다라고 네네. 하면 처음에는 생물막을 형성을 억제하는데 굉장히 탁월합니다. 근데 이제 박테리아들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똑똑하거든요. 네네. 그러면
내성 반응을 향후에는 갖게 돼요.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그렇게 되면 그 약품을 코팅한 제품은 그 세균한테는 두 번 다시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네. 이제 그런 효용성의 문제가 코비드 19 이후에 이 팬데믹 이후에 굉장히 드러나고 하는 이슈 중에 하나죠. 종전과 달리 이건 이렇게 그 아폴론 것처럼 생물막 형성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면 굉장히 비즈니스 시장성이 클 거로 생각하는데요. 네. 그거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 기술들의 이제 효용성에 대한 한계가 대두되는 것이 코비드 19 이 팬데믹 이전에는 감염이라는 것이 어떤 특별한 환경이나 조건, 상황에 맞아야 일어나는 아주 특별한 현상이었었어요. 근데 네네네. 이제 코비드 19을 저희가 목도하고 이 팬데믹을 겪고 한 이후에는 이제 감염이라는 건 이게 일상에서 일어나는 현상이구나라고 네네. 이제 바뀌게 됐거든요. 네네. 그렇게 되면 일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이전의 감염 방지 기술들에 대한 새로운 재고가 필요한 것이죠. 이 코팅 기반 기술들은 두 가지의 굉장히 이제 부작용을 해결하지 못한 난제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항생 약품의 경우에는 항생제 내성 반응이라는 네. 부작용을 피할 수가 없었고요. 두 번째로 이제 금은 팔라디움 금속 나노 입자를 코팅한 방법에 관해서는 이게 실리콘이나 고무 같은 아니면 플라스틱 위에 이렇게 붙여놓은 상태예요. 코팅을 한 게. 이제 일정 시간이 지나면 박리 현상이라 그래서 이게 떨어져 나갑니다. 근데 이게 떨어져 나가서 그냥 배출이 되면 괜찮지만 이게 나노 입자다 보니까 세포 벽을 막 통과해서 인체의 혈류를 따라서 네. 어디에 갈지 모르거든요. 뇌에 갈 수도 있고 신장이라든지 비장 이런데 금은 팔라디움이 사실 중금속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이 어떠한 부작용을 일으킬지 아직 명백하게 해결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 부작용들은 그러니까 박리 현상이 일어나기 전에 네네. 3, 4주 정도만 사용해라라는 이제 권장 기한을 두고 있죠. 그래서 그렇군요. 일례로 아마 올라오시면서 엘리베이터 버튼 보셨잖아요. 네네네. 버튼에 표면에 지금 구리 필름을 발라놨잖아요.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것들은 사실은 사후 처방이거든요. 그 사실 그 우리가 툭툭 치면서 저게 얼마큼 저 방지 효과가 있을까 있잖아요. 그 효용성의 문제도 있고요. 예예예. 그래서 이제 항상 의심을 갖고 왔는데 오늘 그냥 잘 오셨습니다. 그 의문점을 좀 풀기 위해서 좀 솔직담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자분도 다 궁금하시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 코팅이 돼 있다 아니면 필름을 붙였다라는 것은 제품을 만든 후에 네네. 감염 이슈가 생기니까 이제 붙인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걸 엘리베이터 버튼 자체를 네네. 저희 바이파이 풀이라고 하는 저희 이제 그 생물막 형성 억제 기술로 아예 소재에서부터 합성을 하게 되면 지금 엘리베이터 버튼이 처음에 만들 때부터 항생물막성 기능을 갖게 되니까 구리 필름을 추가로 붙일 필요가 없고 그 소재가 합성이 돼 있으니까 이 기능이 반영구적으로 유지될 수가 있는 것이죠. 박테리아가 필요한 것은 뭐 일반 뭐 국민들이 생활하는 데는 다 있는 거로 생각하는데요. 얼만큼 이게 대중성을 갖고 있는 건지 또 비용 문제는 어떻게 된 건지 이런 것도 좀 이렇게 기술이 커나가고 그러는데 굉장히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소이거든요. 이런 걸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바이파이 프리 이 기술은 플랫폼 기술로 보시면 되는데요. 네네. 적용할 수 있는 소재가 실리콘뿐만이 아니라 우레탄이라든지 플라스틱 PP 재질까지 확대가 될 수 있고요. 일례로 몇 가지를 들면 네네. 영유아용 제품, 그러니까 의료기기 이외의 제품을 좀 본다 그러면 영유아용 젖병이라든지 치발기 같은 경우에는 실리콘 기반으로 된 것들이 많은데요. 네네. 영유아들의 설사가 많이 나는 그러니까 이런 원인 중에 하나가 네네. 이런 치발기나 젖병에 이 세균들이 네네. 들러붙어서 이제 감염이 일어나서 이렇게 대부분 이런 케이스가 많은데요. 아예 그 소재 자체를 젖병의 젖꼭지라든지 치발기 플라스틱 자체 소재 자체를 바이파이 프리 기술로 된 소재로 만든다든지 그러면 아이들의 이런 감염에 의한 설사 이런 것들이 현저하게 줄어들겠죠. 그리고 지금 기존의 제품들은 거의 뭐 매일 소독하거나 이런 아주 귀찮은 그리고 어렵게 방법을 쓰게 있는데 저희 제품을 사용하게 되면 하루 정도, 이틀 정도는 뭐 소독을 안 해도 될 정도로 감염을 막을 수가 있으니까 편의성이라든지 네. 아이들에 대한 이런 아이들의 병을 이제 질병을 이제 완화시켜주는 그런 거에서 상당한 효과를 볼 수가 있고요. 그런 반면 한편으로 보면
이 젖병이나 이런 것들이 자주 쓰여야 되는 부분도 있어서 그러니까 이런 자주 순환되는 부분 이런 것들도 이제 저희가 네. 감안해서 지금 의료계라든가 산업계 중심 또 가정 문제에 있어서는 이제 젖병 문제 이런 게 얘기했습니다는 네네네. 사실 제가 잘 모르고 질문하는 건데요. 제가 만약에 이 기술을 탁 해서 우리 가정에 상용한다면 음식 하수구 이런데 박테리아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네네 그죠? 맞습니다. 이런 거 어떻게 하면 굉장히 시장성이 너무 큰 거 아니겠습니까? 좋은 말씀이신데요. 네네, 예. 이제 이 플랫폼 기술들이 네네. 일반 아주 전문적인 의료기기라든지 이런 영유아용 제품뿐만이 아니라 자동차의 에어컨 덕트라든지 네네. 말씀하셨던 일반 용기에 아니면 뭐 빨대를 하는 저희가 음료수를 마시는 병의 뚜껑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소재를 적용하게 되면 항시 세균이 상존하고 있는 부분에 있는 감염에 대한 이슈를 네. 좀 막을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이 더 확대가 될 걸로 저희가 생각하고 사실 있습니다. 박테리아라든가 세균이 번성하면 굉장히 자동차에서 냄새가 네네네, 많이 나지 맞습니다. 않습니까? 예. 하수구도 그러는데 지금 시청자분이 이렇게 하수구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구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그 세균이나 이런 네네. 것들이 이제 온상이죠, 거기 이제 온상. 붙어서 네네. 부패가 되거나 바이오필름이 형성이 돼서 거기에 세균들이 또 몰려서 또 부패를 일으키는 네네. 약순환이 되는 건데요. 그 소재 자체, 그러니까 플라스틱이라든지 관 자체의 소재를 그 표면을 저희 기술을 한다 그러면 생물막 형성을 이제 계속 억제하게 되니까 기존에 썼던 뭐 하수구나 이런 것들에서 나는 악취를 현격하게 줄일 수 있는 제품이 될 수 있겠습니다. 좀 회사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좀 서비스 같은 거 이런 걸 좀 즉시 받고자 하는데요. 그것 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저희가 단계적으로 저희가 하게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올해와 내년은 이제 저희가 의료기기 중심으로 네. 이제 제품을 이제 런칭하고 있고요. 비뇨기과용 카테터라든지 동물용 카테터라든지 이런 제품들을 런칭하고 있고요. 한 2023년, 24년 후에는 우레탄 제품, 그러니까 저희가 잘 볼 수 있는 휴대폰 케이스라든지 네. 아니면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자동차의 덕트라든지 그리고 한 2025년 정도 되면 저희 소재로 음료의 병뚜껑이라든지 식기라든지 가전제품의 표면이라든지 엘리베이터 버튼과 같은 일상용품까지 확대되는 이런 단계적으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어서 아마 소비재 제품에 저희 바이파이 프리 기술이 적용이 되는 건 그 정도 시기가 걸리지 않을까 할 생각입니다. 사실 전 세계적으로 보면 지금의 이상기후라든가 또 코로나 사태를 거치면서 이런 위생 문제에 굉장히 관심들이 높지 않습니까? 그런 네네. 측면에서 선진국이라든가 이런 데 러브콜이 상당히 많았을 거로 생각하는데요. 그런 걸 좀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저희가 이제 북미 시장에 네네. 비뇨기용 카테터로는 최초로 진출을 하게 됐는데요. 네네. 대략 뭐 32만 불 정도의 규모의 아주 초기 오더입니다. 이제 이 오더가 초기 오더 32만 불은 굉장히 큰데요. 의료기기 쪽에 이제 소모성 의료기기에서는 이제 아주 초도 물량으로는 좀 큰 규모이긴 네네네. 합니다만 이게 이제 북미 시장 같은 경우에는 아주 철저하게 규제나 그리고 이 제품에 대한 검증을 하기 때문에 대략 한 3개 쿼터 정도로 저희 제품의 공급 가능성에서 품질이라든지 이 제품의 수량을 공급하는데 차질이 없는지를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이 3개 쿼터가 문제가 없으면 로컬 퍼체이스라 그래서 대략 한 100만 불에서 300만 불의 규모의 오더를 다시 합니다. 그래서 어떤 한 개 권역에서 테스트를 또 해서 1년 동안 얘네들이 충분히 공급할 수 있고 품질의 문제 그리고 성능에 대한 이슈가 해결이 됐다라고 판단이 되면 이제 본 오더, 펄치스 오더를 하게 되면 대략 1,000만 불 이상의 규모의 수준의 이제 오더가 한 3년 차에 진행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오더의 기반은 기존의 제품들이 가지 못했던 부분들의 해결로 볼 수 있는데요. 기존의 제품들이 제가 말씀드렸던 박리 현상이나 항생제 내성 반응이라든지 이것들에 대한 이슈를 계속 안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저희는 접근이 코팅이 아니라 합성이라는 방법으로 해서 그 두 가지 난제를 해결한 제품이기 때문에 전혀 저런 이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은 그 제품으로 인식해서 이제 북미 쪽에서 저희 제품을 인정한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환자분들 사용자의 이제 통증 완화가 가장 큽니다. 저희 바이파이 프리 기술의 이제 두 번째 이제 장점 중에 하나가
아연의 이온화로 인해서 이제 웨슬립이라고 하는 표면 마찰력을 줄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기존의 제품들은 인체에 오래 있으면 협착이라 그래서 이렇게 들러붙습니다. 요관에 들러붙어서 이걸 제거하려고 그러면 환자분들의 말씀에 의하면 창자가 쓸려 나오는 고통이다. 너무 아파하시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이 표면의 협착을 줄여주면 그 통증이 거의 뭐 요로결석 수준의 통증에서 통증 척도가 굉장히 낮아져서 견딜만하네. 라는 통증으로 이제 줄어드는 것이죠. 최초니까 여러 가지 배대적 사은권 문제에서 특허도 좀 많이 봐셨을 거로 생각하는데 의외로 좀 방송 전에 알아봤더니 굉장히 특허가 많더라고요. 그 문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바이오파이 프리 기술은 총 6가지의 특허로 구성이 돼 있고요. 국내 특허 총 저희가 6건 출원해서 이제 네. 등록을 완료했고 미국이랑 중국에 저희가 PCT 출원도 완료를 했고요. 2건 이제 네. 인증을 받았고 아젠바스, 지바스라고 하는 상표 등록까지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기술 지금 6가지 특허는 실리콘 기반이고요. 네네. 이제 향후에는 우레탄이나 플라스틱에도 적용하는 이제 특허를 더 확대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그 글로벌의 그 러브콜이 많은 점을 가만히 볼 때 네. 실제로 좀 특허도 이게 상당히 많으시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제품에서 어떤 수출로 연결되느냐 이것도 이제 굉장히 시청자분들이 관심이 되는 사항이거든요. 수출 규모 같은 거 이런 걸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의 이제 수출 그리고 네. 향후에 이제 매출 목표나 이런 것들 그리고 단계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이제 골들을 이제 네네, 설정을 맞습니다. 좀 같이 말씀해 주시기 해놨는데요. 바랍니다. 네. 대략 이제 3단계 정도로 저희가 구분했습니다. 그래서 단기, 중기, 장기 이런 형태로 구분을 해놨는데 한 3년 정도 단기는 저희가 이제 매출액 230억 정도 이상해서 코스닥 상장하는 게 이제 첫 번째 목표고요. 네네. 한 7년 정도까지는 1,000억 이상을 해서 국내 소재 전문 기업과 소모성 의료기기 기업 중에 이제 넘버원이 되는 것이 이제 저희의 목표, 이제 중기 목표고 장기적으로 보면 글로벌 이런 그 소재 기업과 소모성 의료기기를 만드는 기업 중에 글로벌 넘버 3가 이제 저희가 목표인데요. 이 넘버 1, 2가 사실은 아주 빅 기업들이라 뭐 수십조를 하는 기업들이라 이제 사실 요즘 말로 하면 넘사벽이라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3번째만 하자라는 게 이제 현실적인 저희 목표죠. 지금 마케팅 일이든가 이런 계획 같은 거 어떻게 삼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마케팅이라는 게 이제 이전 코비드 이전에는 네네. 이제 그 의료기기 전시회들이나 이런 전시회, 네. 학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오프라인에서 빈번하게 이루어져서 다양한 그 루트를 통해서 저희가 부스를 한다든지 소개 자료라든지 논문을 발표를 한다든지 네네. 이런 저변 확대가 굉장히 유리한 시기였다면 코로나 때는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바뀌고 그런 학회나 학술 대회가 취소되고 의료기기 대회가 아예 없어지고 전시회가 없어지고 이런 상황이었었어요. 그래서 네네. 이제 코비드 19이 거의 이제 종식을 앞두고 있어서 네네. 각종 의료기기 전시회가 다시 오프라인으로 열리고 다양한 학술 대회도 이제 열리기 시작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이 저희 입으로 보면 이제 기회인데 그런 기회들을 이제 다양하게 활용할 수가 있게 돼서 저희로 보면 이제 마케팅이 시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업으로 본다면 또 투자하는 관점에서 보면 이 기술의 적용 가능성 같은 거 또 어느 정도 적용이 확대될 것인지 지금까지 그 김 대표님 말씀으로 보면 굉장히 적용 가능성이 무궁무진할 거로 이렇게 보이는데요. 그걸 좀 간단하게 좀 간략해서 요약해 주실까요? 네네. 적용 분야들은 일단 그 의료기기 쪽에 보면 네네. 저희가 처음 만들었던 비뇨기과용 카테터에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것이고요. 네네. 병원에서 자주 보실 수 있는 튜빙 같은 네네. 호흡기라든지 그리고 최종 단계라고 할 수 있는 가장 진화된 심혈관 계통의 카테터류 이런 것까지 저희 소재로 적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네네. 일반 컨슈머 프로덕트 시장으로 가게 되면 제가 말씀드렸던 영유아용 제품뿐만이 아니라 아마 저도 집에 고양이랑 개를 키우고 있는데 반려동물 용 제품 시장이 니치 마켓이라고 하는데 네네. 전 세계적으로 하나의 기업이 독점하고 있어요 현재. 그래서 이런 제품들을 저희 소재로 기존의 제품들은 이런
세균 감염이라는 것들을 동물들은 말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내가 네네. 감염에 걸려서 열이 나거나 아프다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동물들은 사실은 그런 것들을 캐치하기 되게 어렵거든요. 네네. 증상이 발생하면. 그래서 그것들을 막아주는 제품으로 해서 글로벌 업체와 경쟁을 해서 저희가 이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게 되는 그런 제품들. 그리고 종래에는 제가 말씀드린 엘리베이터 버튼처럼 소비자들이 접근할 수 있는 제품들, 이 음료용 음료수 뚜껑이라든지 자동차의 내장재라든지 보시는 의자나 뭐 이런 가전 제품의 표면이라든지 그런 것으로 확대되는 게 이제 마지막 종착지가 되겠죠. 지금 그 말씀 중에 또 한 가지는 앞으로 이제 시장성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이번에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해서 비록 바이러스긴 하지만 박테리아 문제도 똑같고 우리 국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보면 감염에 대해서 인식도가 얼만큼 이렇게 됐는지 사실 향후 시장성에서 보면 굉장히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기술의 네네네, 실용성이라든가 그래서 관련돼 있기 때문에 이 코로나 사태를 위해서 아무래도 국민들이 감염, 박테리아든 바이러스든 감염에 대한 인식도가 굉장히 올라갔죠? 네네 맞습니다. 그 점 좀 말씀해 예. 주실까요? 네네. 이전에는 제가 이제 서두에서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 감염이라는 게 이제 어떤 특별한 환경이나 장소, 네네. 조건에서 일어나는 거였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특별한 현상이야라고 했었는데 저희가 이제 코로나를 겪으면서 제 주변의 사람들이 감염이 되면서 네네. 이거는 일상이구나 감염이 이렇게 된 것이군요. 이제 감염이 일상화가 된다 그러면 이전처럼 이렇게 감염이 일어나면 감염을 그냥 치료하거나 그냥 막아주는 이런 형태의 단순한 거였다면 이제 이후에는 아예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기술이나 그 기술을 반영한 제품이 이제 스탠다드가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네. 전혀 코비드 이전과 코비드 이후에는 저희는 이제 감염의 시대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감염의 시대가 되기 때문에 감염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소재에 대한 그리고 정부도 2018년에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그 감염 방지 네. 대책에 보면 이 감염 요로 감염이라든지 수액 감염이라든지 이런 감염 지표를 정해놓고 네네. 이 감염을 관리하지 못하면 병원에 책임을 묻습니다. 항생제 오남용의 수가 나오는 걸 삭감하겠다든지 이런 법제화가 돼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좀 비싸더라도 감염 방지에 탁월한 제품을 쓴다 그러면 인정해 주겠다. 정부에서 지원해 주겠다라는 정책도 이제 네. 바뀌어서 사용자도 이제 인식을 하게 됐고 이제 글로벌한 정부들 이런 쪽에서도 이 감염 방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아예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그런 방법으로 가자라는 그런 이제 감염의 시대에는 감염을 같이 살지만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첫 번째 화두죠. 이쪽 분야가 워낙 이렇게 전문성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뭐 커리어 패스라든가 이런 이렇게 그 과거에 어떤 게 이렇게 됐는지 어떤 업을 했는지 물론 인터뷰 기간에 조금 글로벌 네네. 기업과 관련해서 말씀을 해주셨다는 좀 이렇게 말씀해 주실까요? 참 자연스럽게 얘기한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네네. 그 저희 창업 멤버들이 4명이 있는데요. 네네. 저랑 이제 전용환 전무라고 하는 두 사람은 의료기기 쪽에서 저는 뭐 R&D 센터장, 네네. R&D 연구소장 이렇게 이제 R&D, 그러니까 연구 개발, 의료기기 연구 개발하고 전용환 전무는 RA나 이런 인허가에 대한 그러니까 의료기기를 한 15년 이상 한 전문가예요. 저랑 그리고 저희 임원 중에 우건욱 상무라든지 박명재 이사 이 두 분은 저희 이제 소재 합성 기술 중에 저희가 반도체의 전자파 차폐하는 기술 중에 기법, 제조 기법 중에 분산이라고 하는 기법이 있는데 그 분산 기법을 적용해서 저희가 합성한 것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 두 분은 반도체 소자 쪽에서 이제 그런 분산 기법의 전문가로 제조하고 품질하고 생산하고 개발한 뭐 20년 이상한 네. 커리어를 가진 임원들이어서 저희 기술은 사실은 두 개의 산업이 콜라보레이션된 기술입니다. 의료기기뿐만이 아니라 반도체 기술까지 이제 들어가 있는 두 산업이 융합된 산업으로 보시면 되고요. 시간이 많이 경과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자연스럽게 해주시다 보니까 시간이 이렇게 많이 간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에 한번 기회가 있으면 다시 한번 이렇게 모시고요.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한테 사실 말씀하고 싶은 거 전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기 이제 보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저희 아폴론과 같은 벤처 기업들이 오늘 하루만 하더라도 수십 수백 개가 새로 설립이 되거나 이제 문을 닫게 되는
경우를 이제 많이 보실 텐데요. 새로 시작하는 기업 임직원분들한테는 격려와 박수를 드리고 싶고요. 뜻하지 않게 종료하시는 분들에도 이 다음에 기회가 있으니까 충분히 열심히 하셨다고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방송 여러 가지로 좋은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아마 또 일상에 파고들 수 있는 이런 그 아주 혁신적인 기술을 갖고 있는 이런 아폴론의 김종정 대표님, 사실 그 다시 한번 시청하실 걸 권해드리면서 이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